지난달 독일 서남부 자르보리케는 한국문화축제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한국의 달 행사 덕분인데요. 한복 입어보기부터 K-팝 공연, 또 태권도 시범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독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리 동포들과 독일 시민들이 우정을 나누는 현장, 함께 가보시죠. 힘찬 기합과 함께 선보인 고난도 발차기와 동작들. 어린이 시범단이지만 절도 있는 품새가 성인 못지 않습니다. 발길을 멈춘 독일 시민들 사이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오는데요. Ja, das war sehr interessant, war was ganz Neues, habe ich noch nie so gesehen. Also es war sehr imposant, vor allem weil die Kinder alle sehr synchron waren, war das mal was ganz Interessantes. 한국 드라마에서나 보던 한복을 입어볼 수 있는 공간에도 방문객이 몰립니다. 머나먼 나라,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된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Ich finde das sehr schön, also ich finde das echt total schön. Ich wollte das schon immer mal anziehen. Also als ich das erste Mal gesehen habe, fand ich direkt so einen Hanbok richtig schön und dann wollte ich auch direkt anziehen. Und jetzt habe ich endlich die Möglichkeit bekommen, auch mal so einen Hanbok anzuziehen und freue mich total. Habe mich die letzten Tage jetzt auch schon total drauf gefreut und ich finde es einfach wunderschön. Die jungen Leute in Deutschland, viele junge Leute, begeistern sich für moderne koreanische Kultur, für die Korean Wave, für K-Pop, für K-Drama. Das eine Element. Das andere Element, Taekwondo, die Kampfkunst aus Korea, wird in Deutschland immer populärer. Und deshalb bei jungen Leuten gibt es ein ganz anderes Bild von Korea als bei Menschen meiner Generation. 이렇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올해 처음 자르브리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의 달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실 이곳은 우리나라와도 오랜 시간 인연을 이어온 도시인데요. 30년 가까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자리한 도시이자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 온 한인 유학생도 많은 곳입니다. 이런 인연을 바탕으로 자르브리켄 한인회와 현지 기관이 지난 1년간 손잡고 마련한 결과가 이번 한국의 달 행사입니다. 저희가 매년 다양한 한국 문화 행사를 수년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회성에 그쳤던 한계가 있었는데 저희 그 파트너 기관인 자브리켄 시민 대학으로부터 한국 주간 한국의 달 행사 프로그램 제안을 받아서 Insofern gibt es eine große koreanische Community in Saarbrücken und trotzdem hat sie ja unsere Stadt bereichert, lebt auch ihre koreanischen Traditionen. Insofern K-팝 공연과 한국 가곡 합창까지 다양한 분야의 한국 문화가 어우러진 이번 행사는 단순히 문화 축제를 넘어 독일 지역 사회와 한인 사회가 함께 성장하면서 맺어온 깊은 인연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인들은 독일에 이주해 온 이주민들 중에 성공적으로 독일 사회와 융합된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문화는 이러한 그러니까 구축된 이런 관계 위에서 대한민국과 한국의 문화를 알림으로써 한국과 독일 간의 실질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한국과 독일의 새로운 문화적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며 성황리에 막을 내린 한국의 달 행사. 자르브리켄 한인 동포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두 나라 간 우정을 다지는 교류 행사가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쪽 몽펠리에에서는 한국 문화를 주제로 한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꼬레디시 페스티벌, 이곳은 한국이라는 의미를 가진 축제인데요. 한국과 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서 시작돼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예술인이 함께 공연을 올리고 다양한 한국 문화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는데요. 축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공연장을 가득 채우는 풍성한 소리.
낮게 울리는 장구와 드럼 박자를 따라 한국 국악기와 피아노의 선율이 얹어집니다. 불협화음을 내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는 잠시뿐. 동양과 서양의 음악이 한데 모여 풍성한 문화축제의 장을 펼칩니다. 국적도 문화도 뛰어넘어 음악으로 어우러지는 축제는 연주자뿐만이 아니라 관객들의 마음도 사로잡습니다. Et l'utilisation de ces timbres dans le jazz et les compositions modernes était vraiment très pertinente, très intéressante. J'ai beaucoup aimé aussi la danse avec les percussions, le côté chorégraphique des percussions, c'est quelque chose que je connaissais peu. 처음에 이 프랑스 관객들이 사물놀이의 이 사운드에 특히 여기 야외 무대가 아니고 이 오페라 극장에서 하는 무대여가지고 이 소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살짝 있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환호해 주셔서 저희가 힘을 내서 연주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꼬레디시 페스티벌은 당시 한국과 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막을 올렸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크고 작은 행사 200여 개가 몽펠리에 도심을 수놓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최소 닷새 이상 열리는 행사에만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을 부여하는데요. 한국 문화를 주로 소개하는 이 축제 역시 해마다 4,000명이 찾고 열흘 동안 이어지면서 페스티벌이라는 칭호를 얻게 됐습니다. 10년 동안 명맥을 이어온 축제에 몽펠리에시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Donc c'est vraiment un festival de découverte pour notre Montpellier qui est très curieuse de découvrir toute cette culture coréenne qui est tellement riche. 특히 한국과 프랑스의 수교를 기념해 시작된 행사인 만큼 양국 문화예술인의 교류를 넘어서 두 나라의 우정을 잇는다는 점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무대 위에서 공연을 선보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몽펠리에의 문화에도 크고 작은 변화를 불러왔는데요. 몽펠리에의 중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업이 채택되고 또 몽펠리에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도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꼬레디시 시작을 한 다음에 이 한국인 관광객이 한 3배, 4배가 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좋은 성과가 있다면 그 사이에 이 몽펠리에 중학교 2군데, 고등학교 2군데 정식 한국어 수업이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 외교적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는 꼬레디시 페스티벌. 앞으로도 한국과 몽펠리에를 잇는 든든한 문화의 연결고리로 활약하길 기대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가야금. 하지만 대부분 국가에서는 그저 동양의 낯선 현악기에 그칠지 모릅니다. 이런 가야금을 한국인의 정체성으로 여기고 캐나다 사회의 가야금의 아름다운 선율을 알리는데 혼신을 다하는 동포가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선율로 물드는 캐나다 밴쿠버의 밤. 우리 전통악기 가야금이 서양 오케스트라와 만나 조화를 이룹니다. 동서양 음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 관객의 입에선 그저 감탄만 나옵니다. Zither instrument, and today we hear music from East meets West. We enjoyed Grace's solo, Tanjo, because we had an opportunity to hear all of the notes and all of the different sounds that that instrument makes. It is. It's a very nice area that. And a good, a soothing feeling It is too. Yes. It's very nice. 연주회를 준비한 건 동포 1.5세 이종훈 씨. 가야금 연주자로서 캐나다에 살면서 종훈 씨는 해마다 정기 연주회를 열어왔는데요. 올해는 특히 의미가 깊습니다. 얼마 전 캐나다 연방의회가 매년 10월을 한국 문화의 달로 지정을 했는데 이번 무대가 그 첫걸음을 축하하기 위한 공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좀 자부심이 오늘 드는 저녁이었던 것 같고요. 문화의 달로 이제 10월이 지정이 됐다라고 들었는데 오늘 그 의미가 좀 더 이렇게 잘 새겨지는 그런 공연이 아니었나. 지난 1987년 고등학생 시절 종은 씨는 가족과 캐나다 밴쿠버에 이민을 왔습니다. 이후 대학에서 피아노와 작곡을 전공하며 음악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요. 가야금을 작곡에 처음 활용했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동양의 낯선 악기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으면서 이 악기는 한국인이라는 내 정체성이구나 하고 외려 깨닫게 된 건데요. 교수님한테 이제 악기를 제 작품을 했다 하면서 퍼포밍 하면서 보여줬더니 이런 악기는 절대 서양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파퓰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오기가 생겼고 가야금이라는 악기를 새롭게 내가 탄생시키고 싶다.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한국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악기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너무 느꼈어요. 작품을 통해서 가야금을 보여주고 그래왔던 것 같아요. Gayogam is a completely different sound. So it's a challenge to blend that sound with a Western string instrument. 앞으로도 캐나다 사회에 우리 악기 가야금의 매력을 알리고 싶다는 종은 씨. 이번 공연에선 자작곡 7곡을 연주했지만 언젠가 더 많은 작품으로 더 큰 무대에 설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거진 숲길을 가로지르는 구불구불한 길. 귓가에 맴도는 건 조금씩 가빠지는 숨소리와 지저귀는 산새소리뿐. 뉴질랜드 북섬 케이플레인가에서 최남단 마을 블러프까지 당장 3,000km를 잇는 도전의 길. 해 아라로아 트레일. 50대 후반 나이에 이 장대한 길 완주 도전에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한 6, 7시간 그리고 좀 더 길은 섹션은 9시간, 10시간 걸을 때도 있고요. 그걸 얼마나 하신 거예요? 6개월 동안 했죠. 해 아라로아 트레일은 뉴질랜드 환경보호국이 무려 35년 공사 끝에 일반에 선보인 탐방로로 세계에서 가장 긴 도보 길이라 알려졌는데요. 협곡과 협곡 사이를 건너거나 험난한 산길이 끝없이 이어져 젊은 사람도 쉽게 용기를 내지 못할 만큼 어려운 길로 통합니다. 그런 험난한 여정을 은숙 씨는 6달 만에 완주했으니 동포 사회는 물론 뉴질랜드 현지 사회에서도 큰 화제가 되면서 도전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I think she's amazing. I think she's amazing. It's just whenever I meet someone who's done the trail, I'm just like, wow, they're inspiring. I want to hear all about it. I want to hear what they went through, like how they've changed because of it, what they loved, what they found challenging.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며 끊임없이 도전해야 하는 길. 최은숙 씨가 50대 나이에 그것도 홀로 걷기에 도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와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제가 남은 여생을 한국에서 보낼 것인가 뉴질랜드에서 보낼 것인가를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20여 년 전 새로운 도전을 위해 뉴질랜드 이민을 결심한 은숙 씨. 한국에서는 학습지 교사로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은숙 씨에겐 낯선 땅에 새롭게 터전을 마련하는 일은 녹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낯선 이곳에서 두 아이를 홀로 키워야 했던 뉴질랜드에서의 순간들은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맥도날드에서 버거 하나 시키는데도 제가 말하는 거 못 알아듣더라고요. 영어를 못해서 무시당한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찾았는데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하루 만에 잘린 적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하나도 없나. 그래서 사실 화장실에 가가지고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20년이라는 모진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으로서 오랜 시간 살고 자녀들까지 키워내고 나니 은숙 씨에겐 앞으로의 삶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항상 마음 한구석에서 내가 이 나라에서 과연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할 때였어요. 아이들이 다 독립을 해서 나갔기 때문에 제 인생을 찾고 싶은 그 전환점을 갖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57살 나이에 택한 앞으로 살아갈 내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 어쩌면 은숙 씨에게 지난 6개월의 여정은 뉴질랜드를 진정한 고향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 긴 3,000km를 뒤돌아보면 저한테는 너무나 많은 추억이 쌓였어요. 예를 들어서 90 마일 비치를 생각하면 개비가 생각나고 개비라는 사람이 생각나고 넬슨 지역을 생각하면 제가 만났던 앨리슨이 생각나고 테아 아라루아 트레일이 저한테는 고향이 된 듯한 느낌?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She's got much more confidence now than she had before. You're challenging yourself to do something but amazing. Yeah, so just huge boost in confidence. And now the TO Trail has become her passion. 자신감과 함께 삶의 방향을 찾으니 이젠 단순히 돈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닌 행복하기 위한 일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주변 사람과 나누는 일상생활이 이처럼 행복한 일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중년의 나이에도 여전히 삶이라는 항해에서 진로 고민이 있고 그걸 깨우쳐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몸소 보여준 은숙 씨. 앞으로는 자신과 같은 고민이 있을지 모를 동포들을 위해 이 여정을 권하는 다양한 활동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제가 트레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얻었던 성취감, 자신감을 뭔가 나누고 싶은 마음에 한국 사람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채널을 오픈을 했습니다. 저 스스로는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남들이 생각했을 때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하이킹 친구들이나 아니면 현지인들이 너무나 대단한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신을 위한 도전에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 뉴질랜드 동포 최은숙 씨. 자신의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위해 오늘도 힘찬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 동포들께서 동포청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접근성이나 편의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는데 공항에 도착하시자마자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동포청 그 서비스 센터의 통합 민원 서비스를 관련해서 여기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일부 재국민 등록부 등본이라든지 발급 서비스도 가능합니다.